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마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깊은 바다 속에 숨어있는 진주처럼 말입니다. 평소에는 잔잔한 수면만 보이지만 파도가 치면 그 아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과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겉모습과 전혀 다른 진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따뜻했으며 배려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차갑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없어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였지만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첫인상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모습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순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됩니다. 그 순간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그런 순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경험하며 깨달은 것들을 나누려 합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8가지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입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과 부대끼며 얻은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 또는 가족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행복과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에너지를 빼앗기고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나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보고 피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8가지 순간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순간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고맙다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맑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문을 열어준 것에도 감사하고 물 한 잔을 건네준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고맙다는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은 보람을 느낍니다. 자신의 행동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점점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한 거래처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급한 부탁을 했습니다. 납기일이 촉박한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정을 미루고 그를 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서 겨우 납기일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나중에라도 감사 인사를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에도 도와달라는 부탁만 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또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결국 저는 그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남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친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작은 감사가 쌓여 큰 감사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 노력합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면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면 감사합니다. 길을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서로 감사를 주고받으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감사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의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도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주변도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적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로 가득한지 알게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행복해졌고 더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지적받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실수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그 반응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명부터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남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성장의 시작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실수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만 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배들이 지적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저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선배들은 저를 가르치려고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일정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서류는 정리해서 보관했습니다. 그 덕분에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 처리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선배들의 지적이 저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변명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따집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있는데 왜 자기만 지적하냐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지적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으면 지적도 하지 않습니다. 지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면 원망만 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조언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화만 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 남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적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실수했을 때는 따뜻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저는 지금도 누군가 지적하면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고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열린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것이 저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지적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의 스승입니다. 물론 악의적인 비난과 건설적인 비판은 구분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비난은 무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과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언제든 책임을 떠넘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 부서가 참여한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고객이 만족하지 못했고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때 프로젝트 팀장이 나섰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팀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의 실수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팀장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팀의 리더로서 책임을 졌습니다. 모든 비난을 자신이 감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팀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팀장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팀장의 책임감이 팀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리더는 성공의 공은 팀에게 돌리고 실패의 책임은 자신이 집니다.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옵니다. 실패했지만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에서 배우고 다음에는 성공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제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와 일하면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희생양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제 책임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실패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패를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책임을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면 남 탓을 했습니다. 상황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을.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실수를 하면 즉시 인정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일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감이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책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책임을 지면서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여러분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완수하세요. 그것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남에 대해 말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을 때 나도 험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모임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인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친하게 대화하던 사람들이 그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이기적이야.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옷 센스도 정말 없어.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의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험담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없을 때도 나를 험담하겠구나. 지금 웃으며 대화하지만 내가 자리를 비우면 나도 험담거리가 되겠구나.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을 험담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험담의 대상일 뿐입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욕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언제 뒤에서 나를 험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비밀을 이야기했다가는 다음날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좋은 점을 보려 노력합니다. 단점보다 장점에 주목합니다. 실수보다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가 없을 때도 나를 좋게 말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에 대해 말할 때 조심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점만 이야기하려 노력합니다. 그 사람 정말 성실의 일을 참 잘해. 사람이 따뜻해. 이런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비판해야 할 때도 상대를 존중하며 말합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다른 면에서는 훌륭해.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에 대한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 상대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는데 너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험담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망칩니다.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아무도 험담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험담거리가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늘 남의 험담을 했습니다. 상사 욕, 동료 욕, 부하 욕을 일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그를 피했습니다. 자신도 욕먹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업무 이야기만 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험담 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험담은 독입니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병들게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칭찬은 약입니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한 사람 이상 칭찬하려 노력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합니다. 오늘 넥타이가 멋있네요.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했어요. 항상 밝아서 좋아요. 이런 칭찬을 하면 상대방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여러분도 험담 대신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5번째는 권력을 가진 순간입니다.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권력이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욱 교만해집니다.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동료가 승진한 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사원일 때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하고 겸손했으며 동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거만해졌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야, 너 이것 좀 해, 빨리 안 해. 존댓말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반말을 했습니다. 부탁하던 사람이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막내처럼 행동했는데 이제는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남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숨겨진 본성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작은 권력에도 취하는 사람은 큰 권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도구로 만듭니다. 결국 몰락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력을 가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섬깁니다. 권력은 남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직책이 올라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늘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겸손하려 노력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가 겸손하면 조직이 건강해집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과도 좋아집니다. 리더가 교만하면 조직이 병들어갑니다. 서로 경쟁하고 견제합니다. 분위기가 나빠지고 성과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리더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권력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권력은 달콤합니다. 사람들이 복종하고 아부합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입니다. 권력은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인격뿐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평가받습니다. 겸손했다면 존경받고 교만했다면 비난받습니다. 저는 한 회사 사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합니다.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정중히 인사합니다. 신입사원의 의견도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그를 존경합니다. 반대로 한 부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거만한 사람입니다. 부하 직원을 하인처럼 부립니다. 자기보다 직급이 낮으면 무시합니다.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그를 싫어합니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은 독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겸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6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순간입니다.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웃고 즐기고 관대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포기하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남 탓하는 사람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나뉩니다. 저는 사업이 어려웠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IMF 때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났고 자금은 바닥났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함께 하겠다던 동료들도 떠났습니다. 믿었던 거래처도 등을 돌렸습니다. 은행도 대출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월급이 밀려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동료였습니다. 어려움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떠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입니다.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더 나은 날이 올 거야.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건 불공평해. 그들은 늘 남 탓을 합니다. 상황 탓, 운 탓, 정보 탓, 회사 탓,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하려 노력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상황을 분석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행합니다.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편안할 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성장합니다. 근육도 무거운 것을 들 때 커집니다. 마음도 어려움을 겪을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많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함께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친구는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됩니다. 7번째는 돈을 가진 순간입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돈이 없을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지인이 복권에 당첨된 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소박하게 살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에 당첨되자 변했습니다. 갑자기 명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차를 샀고 비싼 시계를 샀습니다. 옷도 명품으로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비웃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내가 밥 사줄게 따라와. 마치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친구들은 실망했습니다.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돈은 있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제야 후회했지만 늦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남을 돕고 나누며 살기 때문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욕심만 커지고 관계는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나누고 베풉니다. 남을 돕는데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인격 때문에 모입니다. 반대로 돈만 믿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돈으로 모인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떠납니다. 진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뢰와 존경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과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킬 줄 압니다. 저는 돈을 대할 때 늘 조심합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소중한 것들을 잃기 때문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노력 없이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신뢰는 다릅니다.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뢰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신뢰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번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남을 속여서 번 돈은 결국 화가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쓴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벌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쓸 때는 의미 있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씁니다. 그것이 제게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도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순간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과 쉽게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기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거래처와 일하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약속을 어겼습니다.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전화하면 또 변명했습니다. 내일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다 직원이 아프다 원자재가 늦게 왔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복되자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도 우정도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뢰를 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약속합니다.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그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약속하면 안심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자산입니다. 돈보다 귀중한 자산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약속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시간 되면 도와줄게.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말로 맺은 계약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약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빈말이라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가볍게 한 약속도 상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킵니다. 5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계약도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도 철저히 지킵니다. 5분 늦는 것도 약속 위반입니다. 그것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미리 연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른 날로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아무 연락 없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최악입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다시 약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속을 할 때 수첩에 적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합니다. 상대를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8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습니다. 둘째, 지적받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셋째,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신뢰를 잃습니다. 넷째, 남을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다섯째, 권력에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국 몰락합니다. 여섯째, 어려움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짜 친구를 잃습니다.
일곱째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들은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여덟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늘 관찰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봅니다. 특히 위에서 말한 8가지 순간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받기만 했습니다. 책임지기 싫어했습니다. 남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이 아닌 반복되는 패턴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오해를 낳습니다.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내가 남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나도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저는 매일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감사했는가? 책임을 다했는가? 약속을 지켰는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치려 노력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8가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 사람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나쁜 사람과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능력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를 기르는 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과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첫인상에 현혹되지 않으려 합니다. 친절한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봅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진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의심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하되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실수를 낳습니다. 좋은 사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가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신뢰를 소중히 여깁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신뢰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실수하면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것이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제 행복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축하합니다. 그런 관계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의미 있게 만듭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좋은 사람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좋은 사람은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신도 당했고 실망도 했습니다. 상처도 받았고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감동과 기쁨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사람들, 실패했을 때 위로해준 사람들,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준 사람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이 제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죽는 날까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감사하고 책임지고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찰하고 경험하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겠지만 그것도 모두 배움의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사람은 평생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너무 엄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따뜻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쁜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힘들어집니다. 상처받고 지치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적절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집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입니다. 저는 사람과의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까워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만 보이게 됩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보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받기 쉽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는 장점이 더 잘 보입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만남이 더 즐겁고 의미 있어집니다. 거리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것이 관계의 기술입니다.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8가지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참고하시되 여러분만의 기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가치관에 맞는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판단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저의 가치관은 신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기준입니다. 제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원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떳떳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떻게 살지. 그때 원칙이 있으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원칙에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하지만 원칙이 없으면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입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저는 젊을 때 원칙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신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정직과 책임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것이 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8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책임, 겸손, 신뢰, 이런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에서 배웠습니다. 좋은 사람에게서는 본받을 점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피해야 할 점을 배웠습니다. 모든 만남이 제게는 스승이었습니다.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든 만남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지혜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경험이 자산이 됩니다. 인생의 양식이 됩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인간의 특권입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인생에 대해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제 삶의 즐거움입니다. 제 삶의 의미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면 성장도 멈춥니다. 삶의 활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책에서도 배우고 사람에게서도 배웁니다. 경험에서도 배우고 실패에서도 배웁니다. 모든 것이 배움의 재료입니다. 스승입니다. 여러분도 배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사람은 젊습니다. 정신이 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활력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합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제 삶의 활력소입니다. 제 삶의 기쁨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도 여러분께 작은 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성공입니다. 삶을 대하는 새로운 자세를 보여드렸다면 보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되 여러분만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성숙한 배움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만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직접 겪어봐야 진짜로 알 수 있습니다. 책이나 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에서 배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저도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관계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것을 배움으로 만드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길입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곳에만 머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계에 도전합니다. 그것이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제 삶의 의미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안주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죽는 날까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꿈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저의 꿈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노력합니다. 매일 조금씩 꿈에 가까워지려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꿈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꿈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 진심입니다. 제 바람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관찰하고 경험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내가 남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책임지는 사람인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치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성공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매일 반성하고 매일 다짐합니다. 그것이 제 숙제입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될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인격적 성장.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영원한 성공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공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